네. 이거 너무 빨라갖고.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유승선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반증의 경과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반증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식생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논문의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지만 환자분들이 치료 도중에 감기에 노출되면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감기도 그렇고 자반증의 치료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감기는 자반증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악화 요인도 됩니다. 자반증이 생긴 후 감기에 걸리면 잘 진정되었던 자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처음보다도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기가 지나간 후에 후폭풍처럼 자반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흔하게는 장염이 아이들의 자반증을 악화시키는 두 번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반증을 치료하는 중간에는 장염을 일으킬 만한 음식, 예를 들면 상하기 쉬운 음식, 생물들 있죠. 이런 음식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기와 또 장염이요. 그 외에도 과로나 스트레스도 함께 주의해야겠고요. 네, 자반증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생활관리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과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라면 학교 행사나 외부 활동을 당분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이나 체육 활동 역시 당분간은 멀리 해야 합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은 마찬가지로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마음의 피로죠. 스트레스 역시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른과는 다른 종류일 수는 있지만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잠만큼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약식 동원이잖아요. 약과 음식이 근원이 같다는 이 말처럼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반증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가이드 알려주시죠. 네, 자반증은 열과 노폐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열과 노폐물을 만드는 식생활은 멀리 하셔야 하는데요. 노폐물을 만드는 과도한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건 줄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열한 음식들이죠. 즉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당분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식이나 과식도 사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장어라든지 흑염소, 그리고 홍삼같이 일반적인 보양식 재료들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자반증 발병 초기에는 오히려 열을 만들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신선한 채소나 또 흰살 생선들은 자반증 호전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근이나 우엉, 양배추, 무 같은 채소들을 잘 챙겨주시되 평소에 변이 좀 묽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역이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너무 좋고요. 원장님, 그리고 논문의 모든 아이들에게 자반증 재발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자반증은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저희 자루탕 치료 이후 질환이 재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켰다는 점일 텐데요. 만약 자반증이 만성화되거나 신장 침범으로 이어져 자칫 심부전까지 진행된다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케이스가 소아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앓고 계시는 성인 환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듯합니다. 네, 성인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소아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서로 비슷하지만 양상이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은 아이에 비해서 이 질환의 발병 확률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상대적으로 되기 어렵고 만성화 확률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보다도 더욱더 조기 치료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발병 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만성화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즉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갑자기 처음 듣는 낯선 질환이 생겨서 많이 놀라고 또 걱정하고 계실 소아자반증 환자분들과 그 보호자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생소한 질환인데다가 신장에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치료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0여 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고 연구해온 결과 소아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적절하게 치료를 해준다면 분명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단 너무 늦지 않도록 초반에 치료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치료를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니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총 3편에 걸쳐서 저희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원인, 그리고 경과와 치료법, 마지막으로 악화 요인과 식생활관리법에 대해 잘 안내를 드렸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